김창선의 동선이 지금 보시는 것만 해도 이렇게 화살표가 복잡하니까 아마 김정은 위원장도 이에 못지않은 활발한 방문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김정은의 숙소도 연일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유력한 숙소가 또 다른 숙소가 부상하고 있습니다. 일단 후보지부터 함께 보시죠. 김정은 숙소 예정지 5성급 호텔 3곳은 기존에는 멜리아 호텔이 유력하다. 왜냐하면 과거 베트남을 방문하는 북한 인사들이 멜리아 호텔에 묵었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도 저곳에 묵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지금 저희 채널A 후배 기자들이 지금 베트남에 가 있어요. 그랬는데 조금 전 제가 베트남에 있는 취재 기자와도 지금 통화를 하고 들어왔는데 방송에 소피텔 레전드 메트로폴 호텔이 유력하다는 거예요. 김창선이 벌써 2번 이상 저곳을 방문했고 메트로폴 호텔 관계자들과 뭔가를 지시하면서 뭔가를 챙기는 모습이 저희 채널A 카메라에 단독으로 포착이 되기도 했었고 그리고 이 소피텔 레전드 메트로폴 호텔이 특히 이 프렌치 스타일의 정원, 그러니까 프랑스 양식의 정원으로 상당히 유명하다. 정원하면 프랑스, 베르사유. 김정은 위원장도 그걸 잘 알고 있을 거예요. 뭐 이 여하의 이유로 메트로폴 호텔이 유력하지 않느냐. 현지 소식통들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멜리아는 너무 많이 노출됐다. 그리고 인터컨티넨탈 웨스트레이크는 사방이 뚫려서 경우가 안 좋다. 소피텔 메트로폴이 유력하다. 그래서 이 호텔이 어떤 호텔인지 저희가 영상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소피텔 메트로폴 호텔. 자, 이게 바로 프랑스식 정원, 프렌치 가든. 김병 박사님, 네. 김정은 위원장이 특히 정원, 나무, 산책, 다리 뭐 이런 거에 좀 신경 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베트남 같은 경우는 한때 프랑스 통치에 대한 영향이 있기 때문에 하노이 곳곳을 돌아다니다 보면은 프랑스식에 대한 문화가 남아있는 건물들이 상당수가 보입니다. 저기에 대한 호텔도 우리나라 국민들이 다녀온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이 포털 사이트 등을 보게 되면은 후기에 대한 글들이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후기까지 지금 김병 박사 조사했어요. 상당히 예쁘고 신혼여행으로 가기도 아주 적합한 곳이다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수영장은 별로 볼 게 없다라는 얘기들이 있기도 하고요. 비용은 이 하노이에 대한 물가가 그렇게 높지 않은데 생각보다 비싼 호텔입니다. 그래서 5성급 호텔로서 상당히 좋은 호텔이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알려지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애당초에 김정은 위원장이 묵게 되는 곳이 바로 이 멜리아 호텔이 되지 않겠냐라고 얘기가 나왔지만 이미 너무나 많이 노출이 돼 있기 때문에 급격하게 동선을 좀 선회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 같고요. 저기에 대한 장면들을 쭉 보다 보니까 굉장히 운치가 있고 저녁에 나와서 이렇게 산책하기에는 참 더없이 좋은 곳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바로 주변에 북한 대사관과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대사관으로부터 여러 가지 지원을 받기도 좋고 바로 앞에는 호안기엠 호수라고 하는 이 하노이의 대표적인 호수를 끼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 면에서 속도로 치기에는 나쁘진 않은 상황인 것 같은데요. 바로 밖에 나가게 되면은 하노이 시내 속에서 교통이 너무나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저기에서 오토바이 등을 통한 이 교통 체증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을 갖고 있는데 이 호텔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묵을 것으로 알려지게 되는 JW 메리어트 호텔과는 한 10km 정도가 떨어져 있다고 하거든요. 그 거리의 공간상의 문제를 과연 어떻게 극복하게 될 것인지 등의 문제가 있긴 하나 경호와 여러 가지 편의성을 담보로 아마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소피텔이 유력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영상을 보니까 또 제가 프랑스 파리에서 얼마 전에 연수를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베르사유 궁전도 그렇고 대대로 이 프랑스의 왕족들은 정원사들을 두고 정원에 굉장히 집착하는 모습을 보여왔는데 지금 보고 계신 이 소피텔 호텔도 프랑스의 정원 양식과 상당히 닮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나무와 풀들을 인위적으로 기하학적으로 조성을 해놓고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굉장히 길을 굉장히 단정하게 꾸며놓는 모습이 꼭 프랑스식 정원과 닮았다는 거예요. 어쩌면 김정은 위원장이 저 프랑스 스타일을 프랑스 정원을 자유롭게 산책하면서 우리 취재 기자나 아니면은 전 세계에서 몰려든 기자들에게 자유로운 양식으로 영어로 뭔가를 인터뷰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 보이는 장소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언뜻 들었는데 그런데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북미 회담을 앞두고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해서 살짝 발을 빼는 듯한 발언을 했다는 겁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도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갑자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다음 주면 북미 회담인데 비핵화라는 중차대한 목적과 관련돼서 한 발 뺐어요. 비핵화 속도에 대해 서두를 게 없다. 우리는 단지 핵실험만을 원하지 않는다요. 그러니까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핵, 앞으로 보유할 핵들에 대해서 완전한 비핵화를 하는 게 아니라 just 추가적인 핵실험만 안 하면 돼 라는 식의 발언을 지금 갑자기 내놓은 겁니다. 박용진 의원님, 이게 전형적인 우려하는 우리가 스몰딜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미국이 그동안 장담해왔고 우리와도 협의를 했었던 내용은
아시겠습니다만은 그 최종적이고 완전한 검증된 비핵화 FFVD라고 표현하는 그런 비핵화 방식이었는데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15일 날 미국 현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힌 내용을 보면 방금 김진 앵커가 말씀하신 것처럼 실험만 하지 않는 거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수위를 상당히 낮췄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과 국제 외교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이 바라고 있는 방식은 미국 본토에 대한 위협을 중지하도록 하는 것. 그러니까 핵실험도 더 이상 하지 않고요. 핵무기가 도달할 수 있는 이른바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대한 실험을 중지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가로 열고 가로 닫고 들어가 있는 게 또 있습니다. 해외 이전을 위한 어떤 밀반출의 금지입니다. 이것을 두고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미국의 최대 동맹국인 이스라엘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중동이나 혹은 중동 지역의 테러 단체로 이전될 것을 가장 두려워한다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 미국 내 유대인들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건 엄청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상당히 유심하게 보고는 있는데 이랬든 저랬든 그럼 우리는 북한의 핵과 북한의 미사일을 머리 이고 살아야 되는 대한민국은 예. 어떻게 할 거냐? 뭐가 되냐는 거예요. 문제가 남아있는 겁니다. 한반도에서의 비핵화라고 하는 건 이미 92년 남북 합의서에서부터 시작된 오래된 우리 민족 전체의 수건이고요. 대한민국의 최종적인 목표 방향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포기할 수는 없고요. 미국이 지금 당장 본토와 자기들만 생각하는 그리고 이스라엘과의 끈끈한 동맹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정책으로만 가려고 한다고 그런다면 이거는 분명히 저희가 차단을 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꼬리 끊고 나가게 되면 안 되고요. 중장기적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해서 미국과 대한민국이 어떻게 정책적 협의를 해나갈 것인지가 되게 중요하고 또 하나 우리만 피곤해지는 게 아니라 일본도 몹시 피곤해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이 문제에서 동북아 지역에서 자신의 최대 동맹국이라고 하는 미국의 최대 동맹국이라고 하는 일본과 한국의 그런 안보 문제에 대해서 미국이 행여나 소홀하게 대하지 않도록 당신들 눈에 이스라엘만 보여? 이렇게 얘기할 수 있도록 외교전을 강력하게 펼칠 필요도 있고요. 대한민국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결코 호락호락하게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다. 좋은 말씀이에요. 이거 반드시 저희는 분명히 해두고 갈 필요 있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북미 회담을 앞두고 다양한 소식 전해드렸습니다.